안녕하세요. 일품학원 영어과 원장 엄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원장 김영진입니다. 11월 28일부터는 이제 예비고일 100일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종합 단과 학원이에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종합반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뭐 국영수가 과목을 다 수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별로 뭐 영어, 국어를 선택하면 영어, 국어 수업만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영어, 수학, 국어, 과학을 다 듣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다 들을 수도 있고요. 이제 토요 EPS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원래 토요 EPS를 다른 학년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학습을 많이 시키게 되잖아요. 못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생기고 해서 이 토요 EPS는 특히 이 예비고일 때 많이 하게 되죠. EPS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좀 개별적으로 개별 첨삭 시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자습 시간 아니고요. 네. 담당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시간. 이제 정규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토요일 날은 원칙적으로 시험 기간이 아닌 이상은 정규 수업을 잡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출근을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그럼 토요일 날 정규 수업도 없는데 출근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주중에 좀 부족한 학생들을 조금 더 보충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토요일 날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부르는 시간이고 토요 EPS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시간에 많은 보충을 한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양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저희가 뭐 영어라고 하면 보통 뭐 문법 특강이다, 뭐 어휘 특강이다, 뭐 어법 특강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매년 특강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 특강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제 매년 학생들의 성향이랑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특강 계획을 항상 짜고 있어요. 그리고 특강도 수준별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이제 안내문이 나갈 때 한번 재원생 부모님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이제 기초반 편성입니다. 원래 저희 기초반은 중학교 저학년 네, 맞아요.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초반까지. 기초반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정규 과정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수업해보다가 이때는 기초반이 필요한 시기다 해서 네. 뭐 수업이 3번이 진행될 수 있고 혹은 수업이 10번이 진행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딱 필요한 시기 때 저희가 특강을 이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체계인데 이번 예비고일에서는 역시 기초반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기초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 다음은 저희 이제 성과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좀 설명드리면 이제 연도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있죠. 이 부분은 왜 19년부터 되어 있냐면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 2018년 11월에 왔어요. 이제 4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정확하게 대학을 보낸 건 이제 3개 학년을 대학을 보냈고 이번 이제 4번째 학년을 대학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한 만큼 학생들도 많이 따라와줘서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결과는 얻게 되었어요. 네, 저희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네. 매해 거듭될수록 주요 대학 합격자가 늘어나는 걸 좀 블로그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고 뭐 성적 우수자 명단은 뭐 되게 많은데 네. 여기 22년 1학기 거만 좀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조금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도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뭐 다른 곳은 성적 많이 오르면 넣어주는데 네. 왜 안 넣어주냐, 자기 97점 맞았는데 왜 안 넣어주냐 하는데 학생들한테 좀 이 부분은 좀 미안한 부분은 네, 있어요. 저희가 네. 90점대 학생들을 다 넣어놓지는 못했어요. 조금 자랑을 추가하자면 네. 만약에 저희가 90점대까지 다 넣었으면 한 개 학년으로 여기 다 채울 수 있어요.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번 년 1학기 때 성적을 받고 제일 좋았던 부분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기 국어랑 과학의 우수자의 비율이 이번 년에 와서 특히 네. 많이 늘었어요. 제가 이거 맨날 취합하는데 네. 국어 과학이 이제 영어 수학 못지않게 엄청 많아졌어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여기 온 지 4년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이랑 4년 전이랑 국어, 과학 가르치는 선생님 동일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그 이전 학원에서 10년 정도 좀 중심부에서 좀 수업을 꾸준히 해왔다가 그쪽에서도 팀장을 맡고 계시던 선생님들 좀 운이 좋게 해서 국어과학 선생님들을 저희 학원으로 모셔왔어요. 이제 영어 수학은 생각보다 점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국어과학이 등급받는 게 정말 여기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네. 이번 년 학년에서 좀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고1, 고2 학생들은 그 4년 전 예비 중1, 그다음 중학교 1학년 이때부터 국어과학을 차근차근 시켜온 학생들이었어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어과학도 절대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등급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네. 저희도- 중학교 때부터 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 기간에 공부를 시키고 안 시키고가 뭐 공부에 대해서 인생 역전 기간이다 네. 라는 말이 정말 와닿을 정도로 이 시기 때 뭐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어설프게 시키면 안 돼요. 굉장히 빡세게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다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다른 학생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100일 프로젝트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시간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시간표라고 좀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월수금에는 수학을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시간 반 정규 수업 때 이제 고등수학 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특강으로 해서 저희가 바로 고등수학 하 특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월수금에는 학기 중이잖아요. 지금 3시간 정도를 수학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화, 목에는 이제 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5시 반부터 10시까지 영어, 국어, 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 5일째 수업을 하게 네, 되는 맞아요. 거죠. 특히 지금 기간은 진도를 나가야 되는 네.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본인이 이제 질문을 좀 못하거나 좀 스스로 좀 공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100일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부모님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제 다른 학원 다니다가 저희 학원에 온 애들을 한 번씩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겨울방학 때 학원을 다녔는데 고등수학 상이 끝까지 안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저희도 11월 28일부터 뭐 2월 28일 세 달인데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이때 고등수학 상 다 마무리하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애들도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든 이끌고 가서 이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인 고등수학 상 끝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기말 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이랑 기말이랑 생각보다 텀이 정말 적어요. 예, 그리고 짧아요.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행사가 많기 때문에 네. 진도를 그때 처음 듣는 학생들이 기말 때 좋은 점수 받는 거 정말 쉽지 네,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고등수학 상을 다 끝내놓는 학원을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 꼭 체크하시길 제가 좀 바랄게요. 가장 높은 반 같은 경우, IP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랑 이제 레벨 6까지 다 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반의 경우에는 좀 반복학습 위주로 많이 네. 하고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수학 하, 이제 1학년 2학기 특강이죠.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반도 좀 열고 있다는 거. 자,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일단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풀이? 문제풀이 아닙니다. 개념입니다. 왜 개념이 중요하냐? 이건 너무 당연한 대답이긴 한데 자, 제가 왜 개념이 중요한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한 5줄도 안 되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 100문제, 200문제들을 풀게 돼요. 근데 학생들은 이 개념이 5줄밖에 안 되는데 이 5줄 되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감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학 공부가 굉장히 양도 많고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학습을 반드시 옆에서 반복적으로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개념 공부 계속해라 그러면 자기는 다 아는데요?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3개월 동안 고등수학상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진도를 빨리 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교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교재 밑에 QR코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은 이제 개념 강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개념 강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자 나중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가 됩니다. 현장에서 수업을 한번 듣고 이 책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을 누가 말로 풀어주면 되게 개념이 많거든요. 옆에 개념 체크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해당 개념을 말로 풀어낸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에는 제가 이제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 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개념 부분을 1중, 2중, 3중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수학 문제 부분인데요. 자, 저희 문제는 필수예제랑 1차 확인학습이랑 2차 확인학습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필수예제가 10문제다. 그러면 1차 확인학습도 10문제, 2차 확인학습도 10문제입니다. 자, 왜 이 문제수가 똑같냐면요. 필수예제 1번, 그 다음 1차 1번, 2차 확인학습 1번은 다 쌍둥이 유형이에요. 저희가 필수예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주면 1차, 2차를
이제 숙제로 해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완전 쌍둥이 유형이니까 애들도 따라하기 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못 푸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필수예제 옆에 보시면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필수예제 풀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진짜 하고 싶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학생이 개념 영상을 다시 봤는지 아니면은 필수예제를 그 1차, 2차 확인학습 1번을 못 풀어서 필수예제 1번 영상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 있어요. 되게 간편한데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집에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라라는 부분이 잘 안 돼요. 네,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고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체크해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애들이 보지 않게 됩니다. 네, 심지어 가입만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생겨요. 확인을 안 한다는 맞아요. 과정을 했을 때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필수예제 1차, 2차 확인학습을 풀면서 답안을 또 여기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제출했는지 아니면 영상을 봤는지 공부를 했는지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권모 씨는 지금 여기 중간에 많이 비어 있죠.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른 아이들하고 많이 비교가 되실 겁니다. 이게 주중별로 주중에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과 꾸준히 하지 않은 학생이 이렇게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유형별로 문제를 잘 푸는지 안 푸는지 확인하는 난도 따로 있습니다. 유형 학습난인데요. 여기 두 화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을 겁니다. 여기 빨간색이면 잘 못 푸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이면 잘 푸는 유형이에요. 저희가 한 문제 풀었다고 초록색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유형을 연속 3번 맞춰야 초록색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기록이 되면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오답노트 과제라든지 이 유형을 바탕으로 개별 오답노트 과제 혹은 오답 유사이용 과제를 해서 이제 애들이 그러면 못 푸는 게 점점 더 풀리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고 쌤들이 첨삭해주고 하면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서 빨간색, 노란색이 많이 나오던 화면에서 다 초록색으로 바꾸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그렇게 기술적인 도움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줄 학생,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금요일에 수학과 회의를 합니다. 금요일에 수학과 회의를 해서 어떤 학생이 지금 어느 부분을 안 했다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학부모님에게 금요일에 문자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 학생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오는 거 이때 토요일은 비시험 기간의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비시험 기간 때 수학 성적이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한 달 그 시험 기간 열심히 한다고 수학 성적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시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학은. 자, 다음에는 기초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학을 배웁니다. 뭐 규칙성도 배우고 뭐 도형도 배우고요. 많은 걸 배우는데 일단 그 다양한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학생들이 가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식입니다. 문자와 식, 방정식, 함수입니다. 대수학 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학 파트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중3의 대수학과 함께 예비고일을 좀 버무려가지고 단원명을 구성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 학생은 기초반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점점점 모으겠죠. 어떤 부분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이 다 모아가지고 기초반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영어 단어 학습. 고등학교 되면 학생들이 바빠요. 그리고 시험에 이제 매번 치이기 때문에 서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소 기간에 수학 실력이 만들어진다고. 네.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기간에 평소 기간의 어휘력을 정확하게 습득해 놓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절대 영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학교 시험이 쉬워서 변형이 전혀 안 되는 학교는 예외예요. 그러면은 저도 단어 시험 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는 내신 문제가 다 변형 문제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여기서 다 전혀 변형이 없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문제에서 자신들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단어 변형이 나오고 지문이 변형돼서 나오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알게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아, 자기들이 단어를 외워야겠구나. 영어과에서 제일 중요하시는 부분은 현재 지금 기간에는 단어 시험, 단어 테스트는 절대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진 않아요. 당연히 통과를 못했을 땐 항상 재시험을 보고 가야 되고요. 만약에 주중에 재시험을 못 봤을 때는 영어과에서는 이 토요일 날을 단어 재시험 그리고 과제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독해인데요. 예비 고1 때는 단어 그리고 독해예요.
이제 문법은 중학교 때 끝냈어야지 정상이에요.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이 고등학교 가서 절대 새로운 문법이 추가되진 않아요.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그대로예요. 고등학교 가서 문법을 못한다라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냐면 어휘력이 부족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문장을 보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희가 독해 연습을 할 땐 제일 먼저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건 뭐냐면 문장,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문장 구조를 보는 연습을 반복해서 습득을 시키게 돼요. 단순히 이제 해석 과제가 아니라 그 문장을 철저하게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게 과제가 나가고 있어요. 네. 해석 과제도 보시면 밑에 이제 단어 정리 칸도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기본이에요. 네. 이 시기 때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또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단어는 항상 후순위가 돼요. 영원히.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게 확실히 티가 나냐면 1학기 땐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갔을 때 점수가 정말 심하게 무너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딱 하나예요. 기본 어휘력,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영어 10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 영어 60, 70점 나와요. 이건 그나마 선방한 거예요. 저희 담임 애들 중에 수학 잘하는데 영어 못하는 애 맞아요.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영어 왜 못해? 라고 하면 단어 공부를 안 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인터뷰하는 것도 나중에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아픈 학생이에요. 예. 타 과목은 다 1등급이 수학이 나와요. 1등급이거든요. 예. 예. 수학만 1등급이 아니라 다른 네, 과목도 다 월등하게 1등급이 나와요. 네. 근데 영어만 지금 2등급 해서 간혹가다 3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에요. 이번 기말고사까지 잘 메꾸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긴 네. 할 것 같은데 문법을 절대 못하지 않거든요. 문법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문장 분석하는 능력도 지금 이제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학생이 약한 부분은 뭐냐면 단어가 변형돼서 나와버리면 엄청 당황을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단어 학습을 늦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늦게 한 것도 있지만 하기도 싫어합니다. 독해도 이제 다 수준별로 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비 고1인데 고2 모의고사를 하나요? 이제 항상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이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영어는 선행을 좀 빠르게 하는 편이기도 해요. 잘하는 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문법을 한 3바퀴에서 4바퀴 이상을 돌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단어를 저희가 차곡차곡 시키거든요. 그때 저희가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시키는 단어는 미리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단어를 천천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습득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 되면은 고1 모의고사 정도는 이미 쉽게 푸는 학생들이 생겨요. 예비 고1 정도 됐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고1 3월 모의고사는 1등급 이상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고1 모의고사를 계속 시키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의 수준을 봐서 고2에서 고3을 좀 섞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어와 독해다. 독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학습란이 나와 있는데요. 네, 기본 문법 학습은 맨 마지막 반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못했던 학생들. 네. 네, 중학교 때 문법 실력이 너무 부족한 학생, 그래도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이제 기초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을 좀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100일 프로젝트 때 어느 정도 영어의 기초를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방심하면 안 되죠. 네. 네, 꾸준히, 그러니까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독해 영역 학습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영상을 보시고 혹시 학원을 굳이 안 보내더라도 제가 좀 영어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 방식은 뭐냐면 짧은 시간이라도 영어 지문은 매일매일 보고 영어 단어도 적은 단어라도 매일매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국어인데요. 저희 중등부 국어 프로그램은 독서를 위주로 많이 이제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신 대비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학이랑 어휘.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문학 학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필수 작품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국어도 고등학교 때 이 주변 학교 모두 교과서 지문이 한 적으면 50%, 많으면 70%밖에 안 나오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외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현대 문학 작품은 시대적 배경을 쌓기가 좀 편한데 오른쪽 보시면은 고전 필수 문학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접해놓지 않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중세 국어가 나오고 엄청 오래된 국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학습을 해놓고 시험 때 이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익숙하게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문학 작품과 고전문학 작품이 이 100일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국어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학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학 학습을 이제 공부하고 나서 저희가 문학 작품의 다양한 개념어라든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또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문학작품 해석 시험을 이렇게 보는 걸 보실 수 있고, 국어도 재시험이 많아요. 맞아요. 네. 자, 다음은 어휘학습입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국어 어휘를 공부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문학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그 문학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문학 용어를 개념어라고 하는데 그 개념어 학습과 더불어서 이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도 배울 수 있는 어휘, 그 종합 어휘 책을 저희가 지금 선정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어휘 책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시험 때도 이런 어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어휘 학습은 문학 학습과 어떻게 보면 전밀적. 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리고 것 이 같고요. 부분은 이 시기가 아니면 생각보다 시킬 시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 때는 어휘를 필수적으로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과학입니다. 자, 과학에서는 일단은 통합과학 1학기 시험 대비를 다 완료하는 거. 아까도 제가 수학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 거를 다 완료해놔야 기말을 대비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배경지식 학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과학은 70% 이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등과학의 모든 단원이 이게 넘어와서 심화돼가지고 통합과학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과학을 엄청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보면 엄청 큰 벽을 느낍니다. 고1 통합과학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 책에서 조금 더 쉽게 개념을 설명한 이제 중등 기초이론 수록한 것도 이제 별도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과학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개념학습, 이론학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학은 자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서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론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1단계 리뷰 테스트, 그냥 외우는 암기 부분도 있지만은 자료가 포함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포함된 걸 바탕으로 이 자료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서술형 형태로 적는 테스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조금 더 서술 형태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딱 보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어떤 그걸 개념인지. 찾아내는 능력. 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찾아내는 능력이란 부분에서는 단순 암기로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조금은 넘어서게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수학이 수리 탐구였고 과학이 과학 탐구였거든요. 맞아요. 수학이랑 과학이랑 탐구라는 점이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론 학습들을 저희가 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개념 학습 위주면 아무래도 글이 좀 많아지거든요. 실험을 못 실어요 저희가 요 개념 체크리스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자료 탐구 학습에는 실험 위주로 또 그래프 위주로 많이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이론을 다방면의 자료로부터 요 이론들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집중학습이라 나와 있는데 저희 어릴 때는 여름방학 되게 길었잖아요. 지금은 3주? 근데 주 5일제로 바뀌면서 네. 토요일에 이제 학교를 안 가면서 여름방학이 정말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게 3주? 길어야 3주입니다. 보통 100일 프로젝트 때는 이렇게 정규 수업이랑 특강이랑 같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길게 하는데요. 여름 방학 때는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수업을 최대한 엄청 많이 해요. 많은 시간에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겨울방학 때 1학기 대비 끝내놓지 못하는 학원은 보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름방학에 닥치니까 이게 어떤 수를 내지 않으면 2학기 대비가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1.5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규 수업을 거의 이제 영어 수학은 거의 2배 정도로 늘리게 네, 여기 돼요. 화면 보시면 작년에 이제 올해 여름방학이죠. 네네. 고1 시간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어요. 국어는 3차시에서 5차시, 영어는 6차시에서 10차시, 수학은 2배 넘게 네.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학은 할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진도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1.5배가 아니라 거의 2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매 기간마다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항상 운영이 돼요. 그 네.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고3 수능 대비반까지 해서 이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철저하게 열심히 수업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저희 학원을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결과로서 철저하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문의사항이 있거나 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시면은 굳이 뭐 학원을 안 보내주시더라도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 언제나 시간 예약 잡아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 일품학원 치시면 또 블로그에 정보도 많으니까요.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되게 많은 부분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이제 또 수업을 하러 들어가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